우영우도 우리 구독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우영우 18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참 좋은 게 정말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 시파가 정말 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하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러브라인의 진전도 있고. 나는 그만하려고 그랬어. 오늘의 그 사건은 성범죄예요. 성범죄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조금 재질이 엄청 안 좋은 성범죄. 형량도 세고.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의 피고인이랑 우영우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죠. 이제 긴급 재판하는 장면인데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지 않냐, 미란다 원칙도 이제 고지하지 않았지 않냐.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지. 이거는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이시네. 그러네요. 우리가 많이 보셔가지고. 우영우도 우리 구독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니까 위법한 긴급 체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수정하죠. 야, 풀어줘. 풀어준 다음에 바로 또 사실 긴급 체포해버리잖아요. 이번에 미란다 원칙도 고지를 하고, 실무상으로는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절차적인 위법성이 이제 뭐 치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인상이 되게 깊었나 봐요. 어쨌든 기러기 토마토 변호사님을 꼭 선임을 해달라 해서 부모님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온 거죠. 지금 이제 기소가 됐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구치소에 있다는 거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인용이 됐고 그 상태로 기소까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장애인 중간이다 보니까 형량이 세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중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은 대체로 결과가 어떤가요? 사실 이거는 뭐 경찰, 검찰도 똑같은 사람이고 판단 주체고,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뭐 비슷한 결과를 내죠. 근데 이게 구속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뭐 변호인을 통해서 한다 해봤자 뭐 변호사가 뭐 그 현장 가서 뭐 이렇게 좀 확인만 할 수가 이제 사실 더 나아가서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접견을 하면서 너는 이제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찐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한다는 소리는 그러면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거다. 그렇죠.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렇게 한 것이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이제 정신적인 그런 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예,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실무상 이거를 부인하기가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이제 부인한다 해봤자 사실 잘 안 믿어주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명석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그 성범죄를 딱 꿰뚫는 말이거든요. 성범죄는 이제 단둘이 있는 경우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증거도 딱히 없고, 사실 뭐 둘만 있는 방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은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가지고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이다. 보통은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쪽의 진술을 좀 더 믿어주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어쨌든 지금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진술로 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남성들은 그러면 이제 여성만 말만 믿고 이렇게 된다,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있던데, 근데 증거법상으로 봤을 때는 증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제 어쨌든 뭐 처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은 들겠지만, 피해자 진술도 증거로 보고요. 뭐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같은 저울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소를 했겠어요? 좀 이런 이제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무게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 변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진술 신빙성을 깨려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한바다에서 이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하죠. 맡기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영우가 좀 맡고 싶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그 사랑이라는 주장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짠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적이 없으시겠죠 아마? 그렇죠. 저희는 없죠. 네, 저희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느껴봤어요. 저는 이제 뭐 항상 느끼고 있는 거기도 하고, 요거는 여기서 말하기에 너무 짧긴 한데 따로 이제 편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전에 만났던 그런 분들은 이제 비장애인이었으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정신 쪽의 장애고 전 지장애여가지고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보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뒤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면 주변에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해요.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너 그거 연민이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저희 우영우의 그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였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여기서도 우영우도 지금 우리 준호랑 러브라인을 타고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거랑은 저는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습니다. 오늘 리뷰의 하이라이트죠. 제 속이 꼭 병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고백 멘트 뭐였어요? 그런 거 물어봐. 아 이런 걸 봐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리뷰 부분인데. 아니야. 네, 첫 번째 재판날이 됐어요. 단체로 이렇게 그 조끼 이게 색깔까지 맞춰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잖아요. 막.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라 가지고. 그쵸. 특히 이제 성범죄 피해자 쪽 단체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는 보통 이제 그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으면 그 자리에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활동가 분들께서 나와가지고 대신 모니터링을 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요거 그 작가님이 실제로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많이 되게 찾아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그 우리 정명석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지만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당사자 진술밖에 없고 그나마 보통 대부분 남아있는 게 둘이 한 카톡이나 메신저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연 그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이제 그 대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주장 실무상으로 되게 많이 하죠. 맞아요. 많이 일어나지. 스킨십 당시는 CCTV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킨십 전과 후에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대화 내용에서 만약에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강조를 해서 주장을 하죠. 나 이거 보고 데이트할 때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그쵸. 뭐 가끔 그런 건 있죠. 뭐 버킷리스트 우리 둘만의 그런 거 해봤어? 그런 거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옛날이라 아련해서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그 항목들을 보고 되게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써놓은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배려심이 없는 그런 남자 쪽에서는 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적어놨냐 그러겠지만 우리 준호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따뜻하게 이제 희미한 미소를 띠면서 그냥 너무 좋다 해보자.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다 이제 손 잡는 거를 추가하자. 그냥 뭐 이거 보면서 정말 이제 당뇨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좀 달달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진짜. 요새 외로워요? 많이 외롭죠. 나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신혜영 씨가 뭐 IQ가 어떻고 지적 장애가 어떻고 뭐 설명을 쭉 해주는데 저는 아마 요 나중에 결론에 이 의사의 진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검사도 그렇고 피고인의 변호인 쪽도 이제 그 같이 증인 신문을 하잖아요. 굉장히 봄날의 햇살이 열심히 공격을 하는데 되게 잘 받아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경험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변호인의 의중을 바로 파악해가지고 딱 이제 자연스럽게 넘겨버리잖아요. 봄날의 쌀도 증인신문 되게 잘했고 근데 이 의사가 답변을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진술에 이제 막 그 가치를 따졌을 때 제일 높은 건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 진술. 그렇지. 피해.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이 의사의 진술이 있어요.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여기 이제 피해 진술을 해놓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고 특히나 뭐 엄마나 주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다라고 이 사람이 써주게 되면 그럼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이 확 올라가죠. 맞아요. 우영우가 정말로 이제 사랑했던 게 찐사랑이 맞냐, 네가 찐사랑한 게 아니면 나는 사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영우가 그럴 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영우는 어쏘 변호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건 일단 선임을 했는데 사임할지 말지를 어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쏘의 결정 권한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대표님한테 말은 드려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정만섭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뭐 사임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죠. 전 요 장면을 보면서 또 이제 작가님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돌담기 덕순 돌담기를 걸으면 헤어진다. 근데 이거가 왜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 돌담기를 걸어가면은 서울 가정법원이 있었고 이혼하러 가는 길이니까 헤어진다더라 이렇게 그 연역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유영우가 이제 또 뭐 원래 뭐 어디로 이사 갔다가 지금 뭐 양재로 가고 이런 걸 다 깨고 있잖아요. 다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이게.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냥 여기 가정법원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서초동으로 갔다가 양재로 넘어갔다 이건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나도 그냥 나 양재에 있는 줄 알았어. 지금 보면은 이제 바리스타 학원으로 이제 우영우가 따라와가지고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가해자 변호사도 가해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게 되면 2차 피해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게 얘가 화장실 앞에서 얘기했잖아. 자기가 방학에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먼저 만나자고 얘기한 거니까 찾아갔겠지.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불쑥 찾아가면 큰일 나지. 안 되지.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진 않죠. 저는 요 장면이 이번 화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정말 이제 그 소개팅에서 망하는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은 요런 게 생활이 된 사람이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을 이제 시작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합니다. 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일 많이 있죠. 보통 근데 이 검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게 피해자한테 먼저 이게 증인 관련해서 이제 안내서가 날아가고 여기서 본인이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체크하라. 그래서 나는 뭐 피고인 퇴정을 원한다. 아니면 뭐 차단막을 설치해달라. 중개 장치에 의해서 하겠다. 이 체크하면 그거 보고 그냥 판사가 오케이 해서 흘러가니까. 보통이라면은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맞아. 피고인도 채용시키고 다 나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피해자가 나는 사랑이 맞다, 강제로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종이에 써져 있는 이런 피해자의 말이랑 실제로 판사 앞에 와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피해자의 말이랑 어떤 걸 더 믿어야 되나요? 원래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했던 진술 이거를 제일 증거 가치가 높게 보이긴 하는데 또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피해자분이 뭐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다, 사랑한다, 한 방에 가지 않게 해달라 이랬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유죄가 나오긴 했잖아요. 여기서는 한 단계 이 여성분이 진술 더 해줬어야 돼. 내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게 안 나왔어. 그것까지 나왔으면 이건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건 진술이 초반부터 오염됐으니까. 준호가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보면은 요 옆에 있는 요 남자친구 요놈이 자꾸 이제 그 나쁜 말을 하죠. 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연민이야, 연민. 나도 해봤어. 뭐 이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서 그냥 그래 준호야 한 대 쳐. 언제 칠 거니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랑. 하지만 우리 준호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가죠. 그쵸? 너무 달달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드라마가 끝나진 않았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연인들 사이에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스킨십 진도를 뺄까 말까 하는 그 묘한 긴장감과 알콩달콩함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내가 이런 걸 기억하려고 보는 게 나는 솔로 이런 거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장애인과의 연애는 힘들다. 그래도 계속 할 거냐 묻는데 하겠다. 단호하게 모르는. 그리고 또 갑자기 불이 딱 꺼지면서 한다. 아이고. 하지만 결국 하죠. 둘이 이제 처음으로 첫 키스를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사건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긴 하지만 이런 러브라인에 좀 많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결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이걸 보고 개빡쳤습니다. 여기서 화 많이 났을 것 같아 다들. 아니 저는 그래도 지난화에서 태수미가 좀 이제 영호 만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길래 다시 이렇게 좀 모성애가 살아나면서 이제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걸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잘 살고 있는 영호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죠. 뜬금없이 무슨 뭐 보스턴으로 가버리라고. 보통 근데 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건 정의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우영우 18을 제가 리뷰를 해봤고요. 점점 이제 러브라인이 나오고 있으면서 흥미가 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사건 내용보다는 이제 러브라인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변호사 채널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11화, 12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모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